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린 판단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고 진중하게 밀어주십니다. 저는 그 진중함이야말로 대구의 미덕이고 지혜력이라고 믿습니다. 대구는 나라를 경영해본 도시입니다. 역대 대통령만 해도 4분이나 배출했습니다. 여기는 동네 정치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대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대구 시민들 스스로가 이 역사의 변화를 이곳 대구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이시다! 저는 대구에서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대구를 저는 사랑합니다. 저보고 뭐 양평 이사 갔다 오면 뭘 가지 마이소. 먹고 살 것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시골로 간 게 큰 죄가 됩니까? 멀리 있어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보고 나서 돌아보면 다시 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대구에 왔을 때 아는 분들이 쳐다봐주고 격려해주면 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 사는데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인이 표현했더라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를 사랑한 만큼 저는 대구에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저 김부겸의 대구 사랑 이번에 화끈하게 한번 받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은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해야 앞장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산업화라는 것에 잘 적응해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대구 경북의 수출이 전 국가 수출의 20%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그 무렵에는 우리 경제도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은 자부심이 넘쳤었죠. 그런 만큼 이제 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이른바 AI 시대, AI의 혁명, 이 4차 산업혁명에도 잘 올라타야 합니다. 남들보다 좀 앞서서 한번 나가보십시다. 아까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어려운 사정들을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대구가 이렇게 절박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누가 우리들의 이 앞날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앞으로 개척하자고 하겠습니까? 우리 대구에는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섬유공업 같은 이 전통 제조업은요, 단순히 전국 최고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업들은 현대차, 기아차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힘들어지고 있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들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하셨고 우리 정청래 대표도 아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AI와 로봇을 포개면 정말로 인공지능 수도가 되면 디지털 산업화 중심도시 대구로 확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저 2층에 뒤에 계시는 분들 좀 목소리를 낮춰주셔야지 앞에서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힘이 너무 들어요. 좀 도와주이소. 만든 지 90년이 지났음 K2 공항.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공항 이전 사업이야말로 대구의 미래임을 확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전임시장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군입분들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가 5, 6년이 지났다.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냐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시작해야죠.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삽을 뜨겠다고 제가 그저께 우선 1조 원을 국가에서 빌리기도 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공약을 드렸더니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님까지 대동하셔서 확실히 지키겠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 대표님 확실히 도장 찍으신 거지요? 혹시 언론인들 와가 정 대표 입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 안 나왔다 이래 쓰시면 안 됩니다. 도장 다 확실히 찍어주신 기라요. 자, 대구 경북 행정 통합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 통합을 하면 1조에 죄송합니다. 1년에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돈 5조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귀한 거야말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투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이번에 놓쳤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만들어내야죠. 오늘 이 자리에 오준기 후보 오셨는데 우리 둘이가 적절한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오보하실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이 된다면 우리 둘이 중간에 당선되더라도 임기에 연연 안 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언제든지 정말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시도민에 다시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우리 대구가 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다시 한번 나라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김부겸이 한번 쓰시면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후보로 추경호 후보가 확정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둘은 또 정부에서 일을 해봤고 또 정치를 같이 해온 기간이 긴 만큼 서로 정말 대구 미래, 경북의 미래를 놓고 우리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그 당이 꼭 선거 때마다 하는 거 있지요. 선거 막바지에 오면 왜 됩니까? 늘 대구에 와서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 독재된다. 나라를 뺄게게 만들 것이다. 그 견제를 대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그래 대구가 지켜줄 보수는 저래 정말로 앞뒤 안 맞고 시덥지 않고 무책임한 게 아이고 대구 시민들이 당당하게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우선 애국심이 있고 두 번째 당당한 국가 사회를 위한 기준이 있고 똑바로 선 기준이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필요하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발휘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분들이 그렇게 해올 때 그 눈물과 넙죽한 절에 쏘으셔가지고 그래 밀어준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아까 들으셨지요? 여는 못 살겠다고 떠납니다. 아니 이번에 화가 안 바꾸고 그러면 이 대구의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시장이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대구시장이 싸우면 일은 누가 합니까? 대구 살릴 예산은 그걸 누가 받아옵니까? 저보고 어떤 신문이 썼더라고요. 니 떨어지더라도 그 예산 그거 확보하겠나? 내 정청래 대표님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적어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쓰신 분들께 난 호소드립니다. 김부겸이 당선시켜서 잘 쓸 생각을 하셔야지 떨어져도 약속 지키라. 우리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은 채로 맨날 정권하고 시비하고 싸워도 될 만큼 우리 대구 지금 여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힘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대구가 국민의힘에 혼을 내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애국심이 있고 원칙이 분명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진정한 보수가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도 똑바로 섭니다. 그래야 대구도 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가 10년 전에 뿌린 씨앗인 셈입니다. 그 씨앗이 커서 그래도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좀 이제 좀 일 좀 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거두어 주시면 저 김부겸이 우리 대구 시민의 배를 조금 부르게 할 자신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랍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요, 뭐 한 일이 없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한 일이 별로 없을 거라요. 저는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좌진, 비서진 쪼아가지고 매일 구청에 가서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약한 거 그거 해보겠다고. 구청 공무원들이 왜 당신들만 맨날 오느냐, 귀찮아 죽겠다, 그만 오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보좌진, 비서진 보고 가서 만약에 사업은 꼭 하고 공약은 지켜야 되겠는데 시비, 구비가 없으면 내가 국비라도, 전에 국비라도 따올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막 쪼아댔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고생 많이 하셨던 수성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어렵다 그래서 시비, 구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부 장관이던 박영선 장관을 신매시장으로 불러내렸잖아요.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박영선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매시장에 지하주차장 134면짜리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신매시장 잘 된대요. 시민들 확 열었대요. 도와주이소. 코로나 때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짜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구에 올 예산이 몇천억 수준이라. 그리고 이래가지고는 병원 하나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만들면 그 병원을 돌릴 비용을 정부가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 비용이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당시에 예결위원회였던 홍일학 의원이 정말 죽기 살기로 당시 정세균 총리님한테 매일 전화하고 청와대에 전화하고 당에다가 막 고함치고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1조 원을 정해했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을 가왔더니 아까 내가 이제 욕설하는 건 빼야지, 집에 가면 맨날 혼났는데 뭐 네 돈 가왔나 있겠다라고. 1조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 옛날에 황금동이 옛날에 변두리일 때 황금동 아파트를 지나가던 고압선을 그 아파트를 들어서면서도 못 옮겼어요. 못 지하화했어요. 그거를 제가 한전을 설득하고 뭐 겁도 주고 해가지고 그 지하화했잖아요. 내가 그거 저 기공식 할 때 와가지고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표는 그만큼 안 나오던데. 자, 이번에 저 대구 위에서 한번 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할 때 바로 228 대구 시민의 자부심 있는 22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228 그 사업회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습니다. 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요. 왜? 불이 나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일반 통신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투입된 공무원들, 군인들, 소방들이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런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주, 호남, 영남을 관할하는 제2 국가통신망 운영센터를 대구로 유치했습니다. 이거 한 600억 들었어요. 우리끼리 말로 600억 뭐 진짜로 이게 뭐 장난입니까? 그런데 한 일이 없다고 하던데 아마 뭐 자기들은 별로 안 해도 또 되겠지만 저는 그래 정치 안 했습니다. 이번에 김부겸이가 이런 자세로 대구를 확 좀 뒤바꿔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니 또 총리할 때 뭐 했노? 이카시대.
잘 들어주소. 그분들한테 전해주이소. 총리할 때 취수원 문제 지금 아직도 결론 못 났지? 대구시장님, 구미시장님, 요 아까 있는 한정혜 정책위장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사인했습니다. 요 해평 취수장 같이 쓰기로. 근데 후임자들이 그걸 다 깨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구미시 쪽에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래 안 되노? 좀 대구시가 마음을 열고 구미 시민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강변 여가수나 다른 방식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니까 조금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자신 있습니다. 또 제 오랜 수건이 지역주의를 넘는 정치 해보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어디서부터 그게 했냐? 이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이게 산맥이 너무 높아. 지금 여러분 88 고속도로 가보다 보면 진짜 심심산골 많이 지나지요. 이래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제가 총리 때 광주와 대구 사이에 달빛 철도를 준고속됩니다. 달빛 철도를 넣기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담양 정도에서 남원 정도에서는 우리 달성공원에 달성국가산단에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보다 보면 쓸데없이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벨게이 발해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적어도 제가 그 일했던 적어도 지역주의를 넘던 그 열정으로 이번에 지방소멸이라는 큰 벽도 한번 넘고 싶은데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아마 동네 댕기시다 보면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야, 그만 뭐 당만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아는 괜찮다더라 소문은 좀 들었지. 저는 아만 괜찮은 게 아니고 일꾼입니다. 일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일머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싸움꾼 정치꾼으로서는 제가 별로 노련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일 하나만은 제대로 한다고 아까 보니 문재인 대통령 또 너무 띄우셨더만. 정청래 대표님 좀 도와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가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저 김부겸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 4년 동안 대구의 이 축 처진 분위기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대구를 살맛 나는 곳으로 제가 만들고 말겠습니다. 이 김부겸을 부려먹고 꼭 써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30일 28 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때 받나 안 받나 이런 전화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받나 안 받나 하는 전화가 한 2,000통 오고 그리고 제가 놓친 전화도 한 2, 3,000통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눈물겨운 사연을 비롯한 이 문자 메시지가 한 7,000통 왔습니다. 그만큼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단은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조성래 사무총장, 우리 정책위장, 현정의 정책위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무려 4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셨어요. 또 이분들이 저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 하려면 뭐 온라인으로 뭘 보내면 되지 말로 왔을까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 특히 민주당 새 과시하려고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아직은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대구를 이대로 놔두고는 안 되겠다.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시민들을 도와서 대구를 한번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의원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자기 지역구에 가면요 철저하게 머슴으로 쓰여집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이 정치인들을 전부 머슴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대구에는 민주당 의원이 어떡합니까?
우리 저 허소 위원장이 있지만 원외가 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의욕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꼭지를 따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으로 대구를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겁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요거 확실히 또 우리 다짐 받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조성래 사무총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던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기꺼이 대구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목소리 큰 거 보고 믿어도 되겠지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개소식에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대구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후보 너 자신은 그런 준비를 정말로 이제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히 끌어올릴 더 단단한 준비를 하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도 이제 한번 발전해 봅시다. 밝은 미래 꿈꿔봅시다.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구 한번 해봅시다. 대구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1차 2차 경선을 승리하고 오늘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선출되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님의 수락 연설에 있습니다. 또 박수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추경호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만 끼쳐드립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께서 두 손을 꼭 잡고 해주신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니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대로 가면 다 돌아선다. 그 애정어린 꾸짖음 앞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막중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함께 뛰었던 모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부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원팀입니다. 작은 차이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크기가 승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했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구 경제 발전입니다. 대구 경제 살리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정체된 대구 경제 반드시 살려내라는 절박한 명령입니다. 지금 대구 경제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추경호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나라 예산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첫날부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프로 경제시장 추경호입니다. 저는 언제나 성과로 정명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달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달성군은 전국 군 단위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성공의 방식을 대구 전체로 확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 사다리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도시가 기회가 되는 대구 찬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께도 제안합니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대구의 미래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TK 신공항 건설, 산업구조 대전환 등 이러한 핵심 과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정권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구 발전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의 미래 앞에서는 정치도 경쟁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대구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집니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본래 경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보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신 단디 차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추경호가 승리의 돌풍을 일으켜 보수 재건의 출발점을 만들겠습니다. 대구의 자부심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더 나은 대구의 내일, 경제는 추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구 경제 추경호 후보 차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자여러분께서 경기시장된 추경호 후보에게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구 의료입니다. 정치적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김부겸 후보가 선대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당내 갈등을 수습해서 국민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준수 조합위원장 어제 선거를 돌린다고 했고요. 주요 의원이 나갔는데 주요 의원이 한 번씩 어떤 역할을 부탁드리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최근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다시피 대구의 민심이 많이 불편하고 화도 나 있습니다. 당내에 지속되는 내부 갈등, 분열, 싸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야단도 많이 치시고 제발 싸우지 마라, 뭉쳐달라.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재명 정권이다. 거기를 위해서 제대로 싸워주고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구 경제 어렵습니다. 민생을 좀 제대로 살펴라.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라. 장사 좀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일 대우로 함께 하면서 시민들께서 정말 어려운 지금 환경을 겪고 계신데 민생을 챙기면서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유능한 정당, 유능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후보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시민들께서 그런 잣대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정말 우리 최다선 의원으로 최고의 경륜을 가지신 큰 정치인답게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고 대구시장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계속 당부드리고, 또 함께 선거를 진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민경수 기자입니다. 네, 우선 후보 선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약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상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꽤 높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좁히거나 더 나아가서는 역전시킬 전략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 어려움이 단순한 경기의 문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대구 경제 대개조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등 많은 공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걸로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내부의 후보자들이 굉장히 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경쟁을 해왔고, 그 내부 경쟁 과정 또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야단도 많이 치시고 불편해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크게 높지 않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 경쟁이 끝났고 이제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결집된 힘으로 민심에 다가가서 다시 대구 경제를 살릴 최적임자가 누구냐? 그것은 최고의 경제통 추경호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두면서 다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시민들께서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질 후보가 누구다 하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시면서 저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시장 선거에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영광을 모셔드립니다.
향후 이철우 지사와 대통령 공동 선대위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구상이나 청사식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철우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선거는 원팀 정신으로 이렇게 하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순망치안의 관계가 대구 경북 관계다. 그래서 서로 지원하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된다. 이 정신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동선대위 관련은 선거법상 어떤 형태가 허용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서 그 정신은 살려가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레이브뉴스 진해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발전운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한두 분만 하시고 그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개별 제가 언론 인터뷰를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정 운영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이제 시정 운영 준비를 하시더라도 달성군에 이제 빈자리를 이제 누가 또 메워서 같이 또 힘을 보태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일정과 이제 이후에 후보자라고 달성군의 빈자리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되면은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분이 올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공천은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달성 군민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들은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네, 제가 CNBC의 신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정치가 힘이 못됐다고 먼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구 정치가 시민들에게 주지 못했던 힘은 또 무엇이고 주 의원님이 이끄는 대구시는 이전과 뭐가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늘 대한민국 정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 비판 속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신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갈등, 분열, 내부 싸움 여기에 우리 지지자들,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또 최근에 공천 과정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관리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바로 그런 지점에서 제대로 국민, 시민들의 삶을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딛고 정말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정치 그리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민생을 살피는 시정을 펼치겠다. 저는 경제 살리는 시장,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지금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V조선의 이신철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시장 후보들께서 중앙당의 선거운동에 임하는 데는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고 각자 자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이 대구시장이 이제 후보로 되셨으니까 혹시 중앙당과의 선거운동 전략이 있으신지 아니면 강근호 대표한테 선거를 부탁하실 건지 아니면 혼자 하실 건지 그 얘기를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하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지방선거 때는 각 광역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선대위를
꾸립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상이 아니고 역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대구 선대위가 꾸려지고 경북은 경북 선대위가 꾸려지는 것이고 또 대구 경북이 완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협업하는 체계는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은 전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지원할지는 중앙당의 전략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일 부분이다. 대구 선거는 또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대구시장 후보자가 중심이 돼서 시당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민심을 얻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질문